안녕하십니까. 약선을 좋아하고 약선을 사랑하는 영남 외국어대학 약선영양조리과 교수 문광철입니다. 오늘은 1학기 약선 본초학 1일 강론 제6-1강 어패류 그리고 해조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패류와 해초류의 이 생태적인 환경과 그리고 이 배합 의기, 그리고 사기와 오미, 귀경 효능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에 자라, 붕어, 잉어, 오징어, 갈치, 낙지, 명태, 미꾸라지 순으로 강론별로 좀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어패류와 해주류 하게 되어지면 예전만 하더라도 건강한 웰빙 음식으로 그래서 육고기를 대체하는 단백질의 또 다른 공급원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어패류나 해조류도 안전하지 못하다. 특히 뭐 지금 일본 같은 데서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되고 난 다음에 방사능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위험하다. 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육지에서의 모든 오폐수들이 결국엔 바다로 다 모여들기 때문에 바다의 정화 능력이 이제 요즘은 상당히 극에 다다랐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어패류가 과연 이제 건강한 음식이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 어패류의 이 해초류들이 과연 건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는 오히려 이 어필이나 해조류보다 산림자원 쪽에 이제 믿을 만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더군다나 요즘 뭐 오폐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게 달하면서 또 뭐 이렇게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 비닐 성분들 그래가지고 이런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이 해조류나 어패류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강에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약선 본초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패류와 해조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실 부분은요, 식재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유 보셨고, 그리고 이 공유는 뭐 다른 영양소도 있지만 이제 이 탄수화물이 주요하면서 비장과 위장 그리고 지력 향상에 이 소화기 계통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재료로 식재료로 우리가 공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두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두류. 그래서 씨앗이면서도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기타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자료. 그 다음에 신장과 세포 및 유전자의 회복, 이 항노화에 관련된 요즘 면역과 항암에 관련된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순환기 계통으로 작용을 하고 채소류를 공부했었는데 이 채소류는 이제 주로 이제 줄기, 이파리, 꽃, 열매, 뿌리 전체를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종류에 해당되어지고 주요하게는 줄기와 잎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면서 이 디톡스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유해한 물질들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그런 쪽에 주요한 작용들을 한다. 내분비와 호흡기 계통 쪽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섯류를 또한 보셨는데 이 버섯류는 이제 전체
사용을 하지만 알고 보면 식물체 부분으로 본다면 줄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무의 줄기에 그래서 그 줄기에 그 엑기스를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버섯 종류가 꼭 나무 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그리고 돌에서도 이렇게 그 기운을 받아서 자라는 것이지만 어차피 이제 그 기생에서 나오는 부분이라 우리 몸에서는 간장과 피로물질을 해독하는 쪽에 면역기 계통 쪽에 주로 작용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모든 그 버섯류는 다 이 면역, 항암 쪽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 과실류를 살펴보셨는데요. 이 과실류는 주로 이제 과육이 사용이 되어지게 되고 주로 이제 맛에 관련된 부분은 신맛과 단맛과 매운맛의 개연으로 해서 폐장의 윤폐작용이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신맛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비타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면역계통과 항암 작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큰 과실의 과육들이 폐장과 호흡기의 계통을 이제 촉촉이 적셔주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실 내용이 이제 바로 해산물 계통인데, 이 해산물의 계통은 주로 이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장 순환 계통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하신 이런 내용들이 약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약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단계를 가지고 있어야 부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부대적인 효과를 더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곡류나 두류나 채소류, 버섯류들이 아무리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효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GMO를 기반으로 한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1군, 2군 발암식품들이나 이 가공식품을 여전히 조리하는 과정 속에 포함을 한다든지 뭐 백설탕에 지나치게 이제 많은 이제 과당을 그리고 백미나 밀가루라든지 이 정제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 식재료들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약선의 효과를 보기는 이제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거기에 자연의 수능을 하면서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는 쪽으로 조명을 하게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려 왔었던 이런 식재료들이 제대로 된 효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해초류들 같은 경우는 어패나 해초류들 같은 경우는 지상 부위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지하 부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양지에 햇빛이 내리는 양지의 지하 부위에 물속에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꼬막이나 대합, 조개라든지 맛조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땅속과 물속에 이제 같이 있는 것이요. 그 중에 땅속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들이 주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심층 해양 뭐 깊이 있는 이 해양으로까지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쪽에는 이 해초류들이 이제 자라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어패류 같은 경우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양지의 땅속과 지하에 있다. 그래서 햇빛의 영향을 꼭 받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패류에 대한 배합후기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패류와 해초류의 배합후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유념해서 좀 보실 부분이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약선에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자라 아니겠습니까? 자라. 그리고 또 뭐 잉어나 오징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뭐 해삼 종류, 그 다음에 굴이나 장어, 방게, 미역, 김, 다시다, 새우, 전복, 홍합, 해마 같이 이런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라와 사삼, 동충하초, 산약, 동과, 오골계, 구기자는 함께 쓰면은 이제 좋은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자라와 돼지고기, 토끼, 귤, 복숭아, 샐러리, 비름나물, 백겨자, 계란, 박하 등은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잉어와는 콩잎, 사삼, 감초, 천문동, 자소, 맹문동, 사인, 아욱, 개고기 등이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두부와 마늘을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부대적인 효과가 있지만 쑥갓이나 오이나 털개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다. 그리고 해삼 종류는 뭐 돼지고기, 양고기, 빙탕, 그리고 동물의 췌장이나 산약, 이 백목이라든지 돼지 대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용하면 이제 좋으시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방게, 게 종류 같은 경우는 이 마늘이나 생강이나 깻잎, 식초 등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부대적인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 이 방개와 특히 이제 가지, 감, 배 이런 종류,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채소 종류하고는 이 게하고는 별로 맞지가 않다. 이쪽은 이제 잘 맞는데 이쪽하고는 잘 맞지가 않다. 그리고 김이나 미역 같은 경우, 그리고 다시마 같은 경우에도 감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새우 같은 경우는 돼지 족발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콩나물하고는 이 새우가 어울리는데, 노루고기나 사슴고기, 닭고기나 돼지고기, 다른 고기들과는 그렇게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경 성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 이 어패류들과 해조류 같은 경우는 성질이 뭐 평안 성질, 그리고 차가운 성질과 시원한 성질, 그 다음에 이렇게 따뜻한 성질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의 귀경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맛으로 봤을 때의 단맛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식재료들이 거의 단맛은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단맛이 아닌 경우들은 일단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발휘하게 되는 흡수가 그리고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이 먹는 일반적인 식재료는 단맛이 가장 도드라지게 특징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해산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짠맛이 이제 나타난다. 짠맛이 다른 어떤 식재료보다 막강하게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해산물 종류 같은 경우는 짠맛이 있으면서도 신장으로 들어가면서도 만약에 검정색 같은 이런 아주 진한 보라색이나 이런 그 색깔을 띠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수 중에 수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게 되죠. 그 외에 이제 간으로 귀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맛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신맛이 난 부분이 없는데 여기 이제 약간 비린맛이 바로 간과 좀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초본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풀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 간하고 관련되어 있는다면 주로 이제 해산물 종류에서 나는 향기의 종류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비린 향의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과실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과실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잘 봐보세요. 과실비에서는 신맛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면서 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대신 이 매운맛이 없지만 폐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드러났었죠.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단맛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과실류 속에서도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산물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짠맛이 이렇게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짠맛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그리고 과실류는 신맛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이걸 키포인트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기억을 해 두시게 된다면 나중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해초류는 무슨 맛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일단은 뭐 단맛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짠맛이 주요하다라고 이렇게 내리고,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간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해초류를 들어가기 전에 이 어패류, 해산물 종류들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렇게 자라, 붕어, 잉어, 오징어, 갈치, 낙지, 명태, 미꾸라지,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라를 먼저 보실까요? 자라는 우리가 별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갑어라고 하고, 수어라고도 하고, 원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 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자라가 수도꼭지를 딱 입에 물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쭉 나오게 되면 푹 찼다가 그래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그 동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라는 굉장히 그 강인한 그 동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아주 강인한 그런 그 해산물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자라의 효능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자라는 평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과 신장으로 들어가서 음기를 보충하고 음기를 만들어내고 허혈을 내리면서 피를 시원하게 하고 항암작용과 보신작용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질이 허약하거나 영양불량으로 몸이 극도로 허약한 사람에게 적합하고, 간과 신장의 기운이 부족하여서 음허내열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청나라의 왕맹령은 자라는 간신의 음을 보하고 허로로 인한 열을 내린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폐결핵을 오래 앓아서 기침을 하거나 도한이 있는 저녁에 땀을 흘리는 사람 또는 저열이 내리지 않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만성 간염, 간경화 복수, 감비종대 등의 효과가 있고, 당뇨 환자는 건조종합증에 효과가 있으며 각종 암에도 좋은 식품이다. 또한 암 환자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 수술 후에 회복기 환자에게 좋으며 고지혈증, 동맥경화, 관심병,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 체력을 단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의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능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삼과 동충하초를 같이 쓰게 되면 폐결핵에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고, 산약과 함께 쓰게 되면 비위와 간의 신장의 음을 보하여서 수술 후나 병후 회복에 좋겠습니다. 동과와 함께 쓰게 되면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습을 잘 내보내며 고지혈증 환자에게 좋겠습니다. 오골계와 구기자, 이렇게 자라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영양 흡수를 촉진시키고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산모 노인들에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토끼와 자라는 같이 사용을 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설사하기가 쉽고 건강에 이제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라와 귤, 복숭아도 역시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돼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이 샐러리나 비름나물, 그리고 백계자나 계란이나 박하 이런 것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라와 이 사삼, 동충하초, 산약, 동과 이 오골계, 부기자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고, 다른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사람들의 경험에 의하게 되면 임산부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라는 느끼한 음식으로 오래 먹으면, 그리고 또 많이 먹으면 비위가 약해지므로, 비위가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감기가 아직 낫지 않는 사람이나 만성 신장염이 있는, 그리고 신장 기능 부전이 있는 사람은 좋지 않다. 주의해서 드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라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충초 은행 자라탕, 이 자라, 은행, 동충하초, 파, 생강, 후추, 요리수를 넣고 탕을 끓여서 먹게 되면 음을 보호하고 허약한 치질을 강하게 하며 기침을 멈추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장수한다. 갑어, 구산, 정자탕, 자라 한 마리, 구기자, 산약, 여정자를 넣고 탕을 끓이게 되면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약선으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유정이 있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 갑오 황기 대추탕, 자라와 황기, 대추, 생강, 요리술, 이렇게 소금, 후추를 넣어서 탕을 끓이게 되면 자궁하수에 효과가 있다. 자라 죽, 자라 한 마리, 쌀, 생강, 대파, 닭고기 육수, 후추, 요리수를 넣고 죽을 끓인다. 허열이 나거나 하열, 탈장, 그리고 냉대하에 좋다. 자라 양고기탕, 자라와 양고기, 초과, 그리고 생강, 후추를 넣고 탕을 끓인다. 신장의 음을 보호하고 이명, 현운, 도한, 식욕부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에 의하게 되면 이 본초 강목에 보면 자라는 잠량한다. 음기를 키워서 양기를 잠재운다는 거죠. 잠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뭉친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명의벌록에 의하게 되면 중초가 손상되었을 때 좋고 기운을 보호하는 부족한 것을 보호하느라. 일용본초에 의하면 노동으로 손상된 것을 보충하고 기운을 강하게 음을 보호한다. 수식과 음식보에는 간과 신장의 음을 보호하고 허혈을 내리며 탈장, 하열, 대하, 임파선염을 효과가 있다. 임산부나 비가 찬 사람, 한숨이 많은 감기가 낫지 않는 사람은 일단 먹지 말라. 본초구진에 의하면 자라와 계란, 비름나물은 동시에 먹거나 자라를 생식하거나 돼지고기, 토끼고기, 오리알과 동시에 먹으면 사람이 손상을 당한다 했습니다. 겨자와 함께 먹으면 악창이 생기고 임산부가 먹으면 태아에게 안 좋고 박하와 함께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라를 겨자에 찍어 먹을 수 있는 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자라와 함께 겨자를 같이 먹으면 악창이 생긴다. 박하와 함께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겠습니까만은. 중국의 유명한 마주닌 감독 같은 경우 운동선수들에게 자라탕을 끓여가지고 운동할 때 먹였는데 영양을 보충하고 피로를 빨리 풀려서 체력 회복이 아주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자라탕을 많이 이제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붕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는 이 참붕어가 맛있죠. 이 붕어는 이렇게 참붕어인 것 같아요. 이 참붕어는
줄이 이렇게 줄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붕어는 다 좋은데, 참 붕어는 다 좋은데 가시가 많아가지고 가시를 잘 발라서 먹기만 한다면 그 소화기 계통을 치료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물고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붕어는 이제 흙을 먹고, 그래서 흙토, 토를 먹는, 그래서 소화기 계통 하면 물고기로는 붕어를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붕어는 수종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장이나 위가 허약하여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영양불량, 지혈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합하고, 산모의 모유가 부족할 때 효과가 있으며 어린이의 홍역 초기에 도움이 된다. 팥과 함께 쓰면 만성 신염, 신장종합증으로 수종 있는 사람, 향채와 두부와 쓰게 되면 어린이 홍역 초기, 콩나물과 통초, 토마토와 함께 쓰면 산모가 젖이 잘 안 나올 때, 토마토와 함께 쓰게 되면 보일작용과 산모의 젖을 잘 나오게 한다. 목이버섯과 함께 쓰면 보익작용이 강해지고 얼굴 피부가 좋아지며, 우거지 두부와 쓰게 되면 소화 흡수를 도와서 영양물질의 흡수를 촉진한다. 부추와 함께 쓰면 설사를 멈추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근데 우리 이 붕어를 사용할 때 시래기를 많이 쓰잖아요. 특히 무청 시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화 흡수를 도와서 영양물질의 흡수를 촉진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돼지간과 꿀, 동과 팥, 겨자, 마늘, 설탕, 사슴고기, 꿩고기, 닭고기, 청문동, 맹문동 같은 경우는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붕어의 그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겨자나 이 마늘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부분 좀 유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와 마늘은 좀 피하시고 다른 향채와 이런 것으로 된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맛을 마시라겠다죠. 그 붕어의 잡내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비장을 세우면서 위를 열어준다 했어요. 기운을 이롭게 하면서 이 산모들의 우유를 통하게 하고, 물을 잘 흐르게 하면서도 동시에 습을 제거한다. 몸에 습이 있으면 몸이 무거워지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붕어를 이 팥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붕어 팥 안탭탕, 붕어와 팥, 붕어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붕어의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뱃속에 팥을 넣고 오래 끓여 먹게 되면 임신부종을 치료한다. 팥도 그러고 잉어도 붕어도 그러고 이렇게 그 이뇨작용을 통해서 부종을 내리는 작용이 크죠. 붕어탕, 붕어와 콩나물 통초를 넣고 상을 끓인다. 비기능이 허약한 사람이나 모유가 부족한 사람, 수종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에게 좋다. 촉유 붕어탕, 붕어와 통초, 그리고 당귀, 이것도 역시 산모의 모유가 부족한 경우에 좋고요. 붕어죽, 붕어와 쌀, 대파, 생강, 요리술, 소금, 죽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구토 증상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여기서 마늘은 안 들어가죠. 파와 생강 같은 경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붕어 산약주, 붕어 산약, 쌀, 대파, 생강, 요리수를 넣고 죽을 끓여 먹는다. 복통설사, 구토 등의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한다. 식료 본초에 의하게 되면 위기를 평하게 하고 중추를 조절하여 오장을 유익하게 하고 순치와 함께 먹으면 좋다. 일단은 이 일반적으로 물고기들 같은 경우가 다 발물식품이에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붕어는
발물 이런 곳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편하게 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이 중추를 조절하고 오장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오장에. 그래서 굉장히 칭찬이 돈독한 이 물고기가 이 붕어. 그래서 붕어가 최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남본초에 가면 오장을 편하게 하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하고 살충작용과 적체된 것을 풀어준다. 의림찬요에 가면 위를 편하게 하고 건비작용이 있으며 습을 제거하고 감질과 황달을 치료하고 부기를 없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붕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친구죠. 붕어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하고 혹시 어떤 요리 생선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을 하신다면 붕어 같은 경우를 잘 가시가 많아서 어떻게 먹어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중탕 해가지고 그 액기스 뭡니까 저 고로 뭐 한약 중탕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약재에 집어넣고 그냥 파우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냥 붕어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잉어입니다. 잉어는 리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황리라고도 정리라도 하고 백리라고. 그래서 뭐 색깔로 봤을 때 황색 잉어도 있고 빨간 잉어, 하얀색 잉어 이렇게 다 있는데 잉어는 특히 수염이 이렇게 달려 있죠. 성질은 이제 평합니다. 성질은 평하고 각종 수종병, 신장 염수종, 그 다음에 간경화 수종, 심장성 수종, 영양불량성 수종, 각기병 수종, 임신부종 등에 적합하며 위에 통증이 있거나 설사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기역으로 기침이 나오는 기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침이 나오는 사람에게 좋고 태동불안이나 산후 모유가 적을 때 효과적인 식품이다. 이렇게. 그러나 잉어는 이제 발물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질이 평하면서 담과 비장과 위장과 신장으로 들어간다. 비장을 건설한다, 세운다. 위를 자양한다. 물이 잘 흐르도록 하고 기를 아래로 내리면서 종기를 없애고 우유가 잘 통하게 하면서 태가 불안하지 않게 안태작용을 한다. 이러한 잉어는 배추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구기를 빼는 작용이 강해지고 영양물질의 흡수도 뛰어나게 되어집니다. 동과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소화를 잘 시키고 비만 치료도 좋고요. 두부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영양소 흡수에 좋게 하며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콩을 두부로 만들게 되면 흡수력이 약 80% 이상 90%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부와 함께 같이 사용하게 되면 잉어의 영양소 흡수에도 큰 도움이 돼서 골다공증 치료에도 좋습니다. 팥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임신 수종 환자에게 효과가 좋고 태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일반 사람에게 배합하면 탈수 현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있을 때 사용하고 부기감이 내리게 되면 조절을 하시는 게 좋죠. 잉어만 쓴다든지 아니면 팥만 쓴다든지 너무 이제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탈수 현상까지도 가능하다. 대추와 함께 쓰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보혈작용이 강해서 수족 부종에 효과가 있고요. 식초와 함께 사용하게 되어지면 잉어와 식초 모두가 습을 제거하고 기운을 아래로 내려서 부기를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다. 동시에 섭취하면 습을 제거하는 기능이 더욱 강해지고 식초는 식욕을 좋게 한다. 또한 영양소 흡수를 증가시키고 이뇨, 수렴 작용이 강해서 유산 전조증이나 임신 수종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금계유락에 의하게 되면 콩잎과는 같이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잉어는 그 콩잎과 같이 사용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콩잎을 우리가 이제 부드러울 때 먹는데, 그래도 이 콩잎과 함께 같이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이 잉어는 그 물을 잘 흐르게 하면서 종기를 없애는 작용이 강하고, 콩잎은 그것을 막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삼과 감초, 천문동, 사인, 아욱, 개고기와 같이 사용하지 마라. 영양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잉어의 영양가를 떨어뜨린다. 자소와 함께 쓰게 되는 것도 피하라. 자소에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유해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 맹문동도 소화불량이 나타난다고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잉어와는 배추, 동과, 두부, 팥, 대추, 이건 배추고요. 대추, 식초 등과는 사용하지만 기타 이 콩잎이나 사삼, 감초, 천문동, 사인, 아욱, 자소, 맹문동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잉어는 이 고대 의학자가 민간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기를 잉어는 발물식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수식과 음식 보유하게 되면, 많이 먹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열을 생겨나게 되고, 이 열은 또 풍을 만들어내고, 또 그래서 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발풍 동질한다, 풍을 만들어서 질병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염성 열병이나 용종 창상, 유행성 질병 등에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암이나 임파 결핵, 효천, 그리고 홍반성 낭창, 혈전성 폐색성 맥관염, 우피선, 만성 피부염, 습진 등 이 숙질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먹지 않아야 된다. 잉어탕이 있죠. 잉어탕, 잉어적두탕, 잉어목과탕, 복령 판율잉어, 황기잉어조림,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보실 내용은, 본초 수비에 의하게 되어지면 안태작용이 추가된다. 태동불안이나 임신부종으로 인해서 탕으로 끓여 마시면 효과가 좋고요. 본초 강목에 의하면 끓여서 먹으며 수기를 내리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구워 먹으면 땀을 내고 기침 천식을 멈추게 하고 모유를 잘 나오게 한다. 반위 및 뱃속의 악풍을 멈추게 한다. 반위는 이제 위암 이런 쪽이죠. 의림찬요에 의하면 비장을 편안하게 하고 폐를 튼튼하게 하면서 감기를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조학자들은 이 잉어를 발물식품이라고 해서 숙질에는 좋지 않다고 했어요. 숙질은 오래된 질병에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숙질은 오래된 질병. 신장염의 수종도 숙질에 해당하지만 신장염 수종에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의학 잡지의 보도에 의하게 되면 만성 신장염 수종에는 11예가 있는데, 잉어에 차와 식초를 넣고 끓여서 치료했는데 이뇨 소종 효과가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약과대학의 엽귤천 교수는 식물중약과학 편방에서 만성 신장염 수종이 물러가지 않게 되어지면 잉어 뱃속에 마늘을 넣고 싸서 진액을 발라 구워서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없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물식품과 해서 모든 숙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질병은 일단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잉어 뱃속에 또 여기도 마늘을 집어넣죠. 원래 잉어는 또 마늘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마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오징어가 들어가서 맛이 없기는 참 힘들어요. 굉장히 맛있는, 그리고 이 오징어를 오적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적어. 성질은 평합니다. 자, 이 오적어는 짠맛의 간과 신장으로 들어가서 피를 기르고 음을 자양하며 보간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월경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음혈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다. 음혈 부족의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다. 피가 부족한 증상에는 모두 효과가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생리불순, 하열, 생리과다, 냉대야가 많을 때 좋으며 산모의 출산 전후에 섭취하면 아주 유익하다. 산모의 출산 전후에 섭취하면 아주 유익하다. 또한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으며 모유 분비를 촉진시킨다. 청나라의 왕맹령은 오징어를 두고 간과 신장을 자양하고 혈맥을 보호하고 기경팔맥을 이롭게 잘 순리적으로 돌게 하며 북루, 출혈이죠. 여성과 출혈, 그 다음에 태를 안전하게 하면서 경체, 하열이나 생리불순이나 이런 대야나 이런 부분들, 여성 질환에 아주 좋은 그런 식품으로 여자들을 가장 이롭게 한다. 여자들한테는 이 오징어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죠. 오징어는 이제 보혈 부분으로 굉장히 아주 좋은. 그래서 도인과 함께 쓰게 되면 여성들 폐경에 효과가 있고, 오이와 함께 쓰면 청열, 이뇨, 그 다음에 건비, 기작용이 있어 비만 사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지와 함께 쓰지는 않는다. 이 보혈작용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당귀와 함께 쓰게 되면 보혈작용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오징어는 고대 학자들에 의해서 발물식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청나라의 황궁수가 말하기를 아주 굉장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 풍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식, 인파, 결핵, 홍반성, 낭창, 만성, 신장염, 암, 두루기, 이 숙질이 있는 사람은 역시 주의를 해라. 아무리 여성을 가장 이롭게 하는, 부인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보관신, 혈맥을 다 튀어주게 하는 그런 대단한 것이라더라도 소식이 약이다. 소식이 약이다. 이게 답이에요. 소식이 약이다. 오징어 당귀탕 나왔네요. 오징어 당귀탕. 오징어와 당귀를 넣고 탕을 끓여서 먹으면 음혈 부족으로 인해서 나는 생리량이 적을 때, 그리고 폐경에 있을 때 폐경에 효과가 있다. 오징어 생강볶음, 오징어 생강채, 오징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생강채와 야채를 넣고 볶아서 먹는다. 보혈 통혈작용이 있고 풍한을 없애고 비를 좋게 하고 혈압 폐경에 도움이 된다. 오징어 도인탕, 오징어와 도인을 배합하여서 요리하면 어혈로 인한 증상 외에 피부와 기미가 낄 때 효과가 있다. 오징어 홍합탕, 오징어 홍합, 감실, 돼지고기를 넣고 탕을 끓여서 하면 자음 청렬작용과 수렴 지대작용이 있다. 수렴 지대작용이 있다. 대야를 멈추게 하는 작용이라는 이야기죠. 의림찬요에 의하게 되면 얇게 점여서 먹으면 작회식을 하게 되지만, 점여서 회처럼 먹게 되어지면 양열 자음작용이 크고 눈을 밝게 하고 열을 내린다. 명의별로 보면 익기 강지한다 했어요. 기운을 이롭게 하면서 정신을 강하게 한다. 이러하자 본초에 하면 여성의 생리를 잘 통하게 하고
수식 음식보에 가면 간장과 신장의 음을 보하고 혈맥을 보하면서 경락을 조율하여 출산을 돕고 그리고 생리와 대야를 조절하여 부인에게 유익하다. 그 중에 갑오징어 속에 들어있는 뼈를 오적골이라고 그리고 해표소라고도 하는데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주입니다. 주로 이제 수렴 지혈작용이 있어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유산과다나 근만성 위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오징어는 창오적 또는 우어라고도 하고 오적어와 성미와 효능과 기경은 비슷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치를 보겠습니다. 갈치는 성질이 평하죠. 대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편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대류, 군대어라고도 하고 초도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치는 예전에는 이렇게 먹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치자 들어가는 것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왕에게 진상을 했었고 이 치자가 들어가는 멸치, 갈치, 참치, 이런 치자 들어가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불경스럽게 그리고 불결하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특히 또 이제 이 치자 들어가는 것들은 비닐이 없는 것들을 또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등어 같은 경우는 비닐이 없는데도 어자가 붙긴 붙었어요. 아무튼 이 치자 들어가는 것들 말고 어자가 들어가는 고기 어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이제 왕에게 진상을 했었는데 이 어자가 들어가는 치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는 체질이 허약하여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며 영양이 불량하거나 출산 후 모유 보족에 좋고 종기나 옹종, 외상출혈에 효과가 있다. 위가 차거나 위기가 허약하여서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좋다. 피부가 건조한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다. 허한 것을 보충한다.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기운을 이롭게 하며 간을 키우고 해독작용과 지혈작용이 있다. 굉장히 좋은 맛도 좋잖아요. 근데 역시 이 갈치잎도 역시 동풍발몰식품으로 예를 들면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우피선, 신경성 피부염, 근만성 습진, 이런 알러지 피부 등 같은 경우에는 풍을 일으킬 수 있다. 알러지가 나타날 수 있다. 갈치와 모과를 같이 넣어서 조림하게 되면 갈치 생모과를 조림하면 산후 모유가 부족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 좋고요. 갈치와 두지,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진피, 후추를 넣어서 조림을 만들어 먹으면 위가 허한으로 해서 식욕 없는 사람이 효과가 있다. 여기서 두지는 청국장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갈치찜은 갈치를 쪄서 상층 유지를 장복하게 되어지면 간염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갈치죽이 있겠는데요. 갈치죽은 병 후에 몸이 허약한 사람 회복식으로 효과가 있겠습니다. 수식과 음식보에 의하게 되면 위를 따뜻하게 하고 허약한 체질을 보한다.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중국 약용 해양식물지에 보면 양간지혈, 간을 키우고 지혈작용이 있다. 간염이나 외상출혈, 용종에 효과가 있다. 약성고염을 많이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약과대학의 엽귤천 교수는 이 갈치는 자음 양간 작용이 있어서 급성 간염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요. 현대 연구에서도 갈치의 은백색 유지층 중에는 항암 성분의 일종인 6-TG가 들어있어서 백혈병과 위암, 임파 종류 등에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낙지. 낙지는 쓰러져 있는 소도 일으켜 세울 정도로 강력한 그 힘이 있는 그 해산물이죠. 성질은 찬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6시 내 고향 같은 거나 아니면 다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뻘을 뚫고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온몸을 다 꾸겨 넣는 데는 뭐 낙지보다 더 잘하는 놈들이 있을까? 이런 이 연체동물이면서도 힘이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연체동물들을 칼로 뭐 탕탕이 해서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래도 역시 살아있어 가지고 입안에 혀에 짝짝 달라붙어서 잘못했다 목구멍에 붙어서 숨을 못 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해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그래서 이런 생명력이 강한 음식을, 이런 식재료가 우리 몸속에 들게 되면 생명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생명력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낙지는 기혈이 모두 부족하여 영양이 불량한 사람에게 좋으며 피부가 건조하거나 거친 사람의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목이버섯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효능이 좋고 특히 미용에 좋다. 돼지 족발과 쓰게 되면 영양 불량 환자나 산모에게 좋다. 이렇게. 그리고 감하고 사용하게 되면 좋지 않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낙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육고기는 소고기가 아닌가 싶어요. 소고기, 불락, 전골. 특히 비가 좀씩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는 이 낙지와 소고기, 전골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낙지 대추탕, 기혈을 보하고 임산부를 좋게 하는 약사입니다. 낙지 족발탕, 낙지 말린 문어죠. 여기는 이제 문어, 낙지, 여기 문어라겠는데, 그 다음에 족발, 그래서 출산 후 체력이 허약해진 산모에게 좋고 젖이 잘 나오며 노인들 기력 회복에 좋은 약선이다. 낙지 등초탕, 낙지와 백모등, 그리고 천초, 암 환자에 효과가 있고 특히 자궁 경부암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지구자 연포탕, 산낙지와 무, 미나리, 콩나물 등을 넣어서 탕을 끓여서 간장에 열을 내리고 기운을 잘 통하게 숙취해소에 좋다. 지구자 연포탕. 이 시즌에 분초 강목이 하게 되면 민호 사람들이 식초와 생강을 넣어서 많이 먹었는데 소금을 넣고 탕을 끓여 먹으면 좋다 했고요. 천주건초에 의하게 되면 감하고 같이 먹으면 위장이 상한다. 구통, 복통설사 일으킨다. 이 두 가지가 성질이 다 차기 때문에, 그리고 수렴작용이 있어 동시 섭취하면 위장의 기운이 소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천주본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명태는 여러분들이 뭐 흔히들 해독의 제왕, 해독시키는 부분 특히 그래서 명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을 해서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냥 생태 형태로 사용을 하느냐, 얼려서 명태 형태로 사용을 하냐, 말려서 황태 형태로 사용하느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해독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속에 축적된 농약이나 중금속을 배출하고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눈이 침침한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 명태 종류, 황태 종류, 동태 종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먹어주는 것이 이러한 그 현대인들 몸속에 여러 가지 중금속과 농약 성분들 그리고 해독하고 배출해야 될 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욕이 없으며 필요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또는 온몸에 두드러져 나거나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려우는 사람, 알러지로 인해서 몸이 부어오르는 증상도 좋고 고혈압이나 관절염으로 해서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이 북엇국을 통해서 북어 콩나물국, 뭐 황태 구이를 통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해독작용, 뭐 숙취해소, 그 다음에 간 기능 향상, 뭐 이런 부분, 피로 회복, 혈압 조절, 뭐 이런 쪽에 주로 이제 관여를 하겠습니다. 이마 필기에 가게 되면 명태라고 하였고 신중 동궁 여지승남에 가게 되면 무태어라고 기록하고 있고 나노 어묵지에 보면은 명태를 명태어라고 해서 생것을 명태 말린 것을 북어라고도 했다고 하는 이런 참고 문헌에 보면 나옵니다. 명태는 지방에 따라서 명태를 잡는 방법에 따라서 또 별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유자망으로 잡은 것 같은 경우는 그물태 또는 망태라고도 하고 연승으로 잡은 것 같은 경우는 낚시태 그리고 겨울에 나는 것은 동태 3, 4월 봄에 잡은 것을 춘태 산란한 명태가 살이 별로 없어서 뼈만 남다시피 한 것 같은 경우는 꺽태 노가리, 부산에서는 노가리, 앵치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밖에도 북어, 선태, 외태, 애기태, 망물태, 뭐, 그 다음에 은어바지, 뭐, 섣달바지, 더덕북어, 이런 등으로 아주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해독, 피로물질, 혈액, 그 다음에 뭐, 어, 그,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미꾸라지가 되겠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질은 평하지만 그 흙 속에서 물 속에서 물이 없는 곳의 땅 속에서도 견뎌내는 아주 대단한 녀석들이죠. 뚫고 들어가는 힘이 또 여전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꾸라지와 함께 미꾸라지는 두부하고 참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꾸라지가 이 두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요리도 또 미꾸라지 두부탕 같은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성질이 평합니다. 신체가 허약하거나 비위가 차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영양불량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음이 가해서 저녁에 땀을 흘리는 그리고 성장 발육이 늦은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어린이에게도 유익하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뭐 침을 질질 흘려서 침을 너무 이렇게 흘리게 되어지면 미꾸라지를 구워서 먹이면 침 흘리는 것을 이제 막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발육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중노년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좋고 암 환자나 근만성 황달성 간염, 뭐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양이와 치질, 피부 가려움증에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추어. 그래서 가을의 물고기. 가을에는 마땅히 제일 이 추어가 미꾸라지가 맛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을철이 되게 되면 당연히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미꾸라지를 먹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부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황달이나 황달성 간염, 당뇨병 환자에 효과가 좋고요. 마늘과 쓰게 되면 수종에도 더 효과가 좋고 그러나 이 미꾸라지에는 소금을 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쑥과 노이, 털개와 함께 쓰게 되면 좋지 않다. 미꾸라지 두부탕, 미꾸라지와 두부를 넣고 적당히 조미하여 탕을 끓여 먹는다. 습열 황달이나 소변 분리증,
그다음에 식욕부진 체력이 허약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그 탕 그릇에 미꾸라지를 집어넣고 두부를 같이 집어넣고 이제 끓이기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물이 차가운 상태니까 이게 근데 점점 따뜻해지게 되면 두부가 이제 차가우니까 두부 속으로 이 미꾸라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제 같이 이제 뜨거워져서 두부 속에서 이 미꾸라지가 익어서 예, 되게 되는 이 미꾸라지 두부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꾸라지 황두죽, 미꾸라지 2마리 황두를 내서 비어 수종이나 변을 묽게 하고 손발이 붓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새우탕이 되겠는데요. 미꾸라지와 새우, 미꾸라지와 마늘, 미꾸라지와 하엽산, 미꾸라지 추어 박하산. 미꾸라지는 이제 마늘을 안 넣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미꾸라지와 마늘을 넣어서 영양 불량성 수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새우를 넣어서 잠자기 전에 마시게 되면 신호로 인한 양유를 치료한다. 하엽, 미꾸라지와 건하엽. 하엽이 뭔지 아시죠? 연잎파리, 하엽이죠. 연잎파리를 말려가지고 갈아서 10g씩 하루에 3차례 먹는다. 소갈병에 효과가 있다. 추어 박하산, 미꾸라지와 박하를 말려 갈아서 매번 10g씩 먹는다. 근만성 전염성 황달형 간염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소개되죠. 전남본초에 의하면은 비위를 보하고 오로, 오열, 그리고 어린이의 비위허약, 피부병을 치료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여 대보음순 음분한다. 그래서 모든 허한 부분들을 이제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초 강목에 의하게 되면 중초를 편하게 하고 기운을 만들어 술을 깨게 하고 소갈증을 치료하고 치질을 치료한다. 식물고의 양사를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지를 멈추게 한다 했어요. 이 추원은 아주 효과가 좋은 이제 자양 강장 식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인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 중에 그 천상의 하늘에는 반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런 뭐죠 이렇게 물 겨울에는 강 같은 그런 것에는 미꾸라지가 있게 되는데 이 물 중에 인삼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 이시진도 바로 이 추어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죠. 현대 연구에 의하게 되면 추어는 이 항암식품으로 이상적이고 간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 따라서 황달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 간 기능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추어는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어서 혈관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고 따라서 노년기의 심혈관 질환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산물 해초류에 관련된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이 미꾸라지를 오늘 이제 살펴보았고요. 명태와 낙지 그리고 갈치를 보았습니다. 오징어도 보았고요. 잉어와 또한 붕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라를 이제 제일 먼저 살펴봤는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해산물 해초류들의 특징 자체가 무엇보다 이게 짠맛을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 당연히 단맛은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간 쪽으로도 들어가지만 신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짠맛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해산물 종류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이 어패 해조류 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 6-2 강의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